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를 저희 채널에서 이제 꺼내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또 저희의 짧은 식견이 마치 전체 의사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곡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제일 컸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 관련 이슈이고 또 아직 많은 분들이 지난 3월에는 그렇게 집에도 안 가고 코로나와 싸우면서 환자를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진료하던 젊은 의사들이 왜 지금은 파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7일 이제 전공의 인턴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고요. 다가오는 14일에는 그 전임의 선생님을 포함하되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이 이제 필수적인 의료는 최대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이제 파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 나라에서 그 말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과를 전공했고요. 다가오는 14일에는 당직 근무를 하면서 병원을 지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 화가 나거나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의사들이 의료 공백이 최대한 없는 파업이라는 조금은 이해가 되질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서 파업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고요. 모두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정말 너무나 괴롭고 슬프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마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근거는 이제 좀 다양하게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국민 1000명당 평균 의사 수가 적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 수가 지역 편차가 커서 지방일수록 의사 수가 적고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와 같은 중증 또는 필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 한 이 정도가 이제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지금 정책의 근거 자료들이에요. 의사수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한 3,058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2022년부터 2년 뒤죠. 연간 최대 400명 정도를 늘린다는 거고요. 이 늘린 인원은 부족한 필수과로 과를 지정해가지고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10년을 복무할 지역의사 300명, 기초과학 분야와 역학조사관 등 이제 특수 전문 분야 한 100여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그 기피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은 이게 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자가 두통이나 열 같은 증상을 호소할 때 이 증상에 대한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은 전혀 잘못된 처치를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즉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병을 더 키울 수 있는 잘못된 원인 진단과 치료라는 겁니다. 먼저 의료계의 입장은 OECD 평균 의사 수가 현재 적은 건 맞는데 증가율은 OECD에서 1위라는 거예요. 이게 표에 나오시는 것처럼 그렇고요. 나라에서 이렇게 추가로 뽑은 지역 의사가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까지는 약 15년의 시간이 걸려요. 2037년이 되어서야 전문의가 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한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2, 3억의 돈이 되니까 정말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을 쓰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사 밀도가 OECD 국가 중 3위이고 도시와 시골 의사 비율은 오히려 OECD 평균 대비 매우 양호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WHO에서 조사한 의사 수요 공급 지표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도 들고 있어요. 무엇보다 OECD 평균 의사 수가 의료의 질을 반드시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평균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쿠바나 그리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에서 막대한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나 여러 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의사 수 평균은 더 높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의료의 질과 의료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쵸. 실제로 평균 수명도 매우 길고요. 또 다음으로 이 그래프는 이제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야 할 때 하루나 이틀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OECD에서 의사 수가 많다고 하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50%대에 있고 전체 평균도 그냥 57%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2019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의료 서비스 경험조사 자료를 보시면요. 외래를 예약 없이 바로 당일에 받은 경우가 74.9%고요.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이용하는 경우가 24.3%. 그래서 결국 원하는 일자부터 이제 좀 대기가 필요했던 경우는 단 0.8%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험을 봐도 내가 진짜 아프거나 필요하면은 외래를 바로 예약하거나 정말 급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서 당일에 우리는 의사를 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즉 의사들의 입장은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내과나 이제 저와 같은 내과 그리고 외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과를 기피하는 경향과 이제 지방 지역에서 이제 의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의사들의 생각은 좀 다음과 같아요. 공공의대나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런 필수과들에 배정이 된다면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과들은 당장 내년부터 아마도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15년 뒤까지 그 필수과의 전문의가 배출되는 그 전까지는 그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과들을 하려고 한 의사의 수는 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억지로 그 과에서 이제 강제 공부를 해야 했던 전문의들도 필수 복무 기간이 끝나면 과연 그 지역에서 그 과들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내과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과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요. 평생 환자분들을 내과 전문의로서 진료를 할 건데 글쎄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공군사관학교 조종사들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민간 항공사로 옮겨가는 현상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나라의 통제를 피해서 뭐 비보험과라든지 비보험 진료로 좀 이렇게 진료 방향을 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생각은 지방 지역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의 의료 수가를 개선하고 나라에서 지금 활용하는 전문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쵸, 바로 지을 수 있죠. 공공의대와는 달리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지으면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 공공의대 증원을 위해서 들어갈 수백억 또는 수천억의 돈을 당장 분만이나 출산, 준증 외상과 관련한 의료 수가를 개선해서 병원이 이 필수과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 대비 필수 의료의 수가가 낮기 때문에 값싼 의료를 누릴 수 있지만 의료의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자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전 개인적으로 좀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시골 지역에는 마트가 없어요. 값싼 물건을 이제 충분히 사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마트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은 저는 나라에서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인건비도 좀 지원을 해주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사람들의 삶에 건강에 마트를 열 수 있는 취업준비생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마트가 자생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마트가 생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그리고 바이오 분야가 아직 약한 거는 기초과학이나 바이오를 전공한 분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사회 환경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초과학을 육성하겠다고 기초과학 전공에 강제로 학생들을 배정해서 기초과학 졸업자들의 수를 늘리기만 하면 좋은 기초과학자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이후 사회적 유인이 더 감소하면서 삶의 질이 더 감소하고 그러면 더 기초과학의 발전이나 바이오 발전이 더 저해되겠죠. 저희는 절대 저희를 위한 수가 개선이나 공공병원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진료를 책임지고 중증 외상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더 당당하게 원하는 과를 지원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그런 자생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그리고 필수 의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할 뿐이에요. 의사 환자 그리고 뭐 국민이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의대를 증원하는 것보다는 공공의료원을 짓고 거기에 수가 개선을 하거나 수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돈도 더 적게 들고 시간은 뭐 압도적으로 빠르게 빠르죠. 지금이 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의사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와 국회청원 링크에
가셔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책을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현상은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나 복잡해서 아무리 고민을 하셔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는 맞아요.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이게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의사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나라의 어떤 큰 흐름을 결정하시는 분들과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저희 5천만 인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잘못될 그런 가능성들을 모두 고려해서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